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4월 16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하고 윤석열 당선인 어제 만찬 회동을 계기로 해서 인사 문제로 노출된 이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 갈등이 해결됐는데 이 갈등이 인수위 임기를 다할 때까지 그대로 다시는 이런 갈등이 표면 위로 부각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해서 언제 또 터질지 모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설왕설래, 이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 이 분석 방향이요, 반반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만찬 회동이 갑작스럽게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빨리 이루어진 거 아주 다행인 것이죠. 과연 그러면 그게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현재 본래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이 창구가 누구냐면 이태규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태규 의원이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수 의원 중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 자리를 박수영 의원이 바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사태가 반려될 그 수도 있는데 반려가 되지 않고 그대로 수리됐다. 이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태규 없어진 자리를 누가 어제 이제 이 장제원 의원하고 급히 말하자면 조율 담당이 됐냐면은요,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김도식은 누구냐? 정무부시장인데요. 이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서울시 공동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철수 위원장의 10여 년간 비서실장으로 제일 측근으로 쭉 모셔왔던 이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금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는데요. 이 김도식 인수위원이 장제원 의원하고 왜냐하면 밀사 역할이 돼가지고 이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만찬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만찬 회동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또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아주 잘 됐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공동 정부를 운영한다는 정신을 하지만 깰 만한 이 사단이 있었지만은 다시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실망을 국민에게 끼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이 두 당사자가 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동정부 정신을 훼손할 만한 일, 이거는 결국 이제 인사 문제지 않습니까? 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어제 만찬이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주까지 곁들여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제 분위기는 좋았지만은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이 격노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격노를 했느냐? 물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요,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합당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소한 것인데, 그 지엽적인 것인데 그런 거 갖고 합당이 안 된다? 이래서 격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격노한 사안이 뭐냐? 이게 말이죠. 이제 국민의당의 당직자가 한 11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하고 국민당하고 뭐 비교하면 이제 당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당의 당직자들이 상당히 인플레가 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예, 벽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의 당직자 이 타이틀을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 또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대우해 주려면 또 돈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1명이 되는데 이제 국민의당에서 4명은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안 가겠다. 가진 사퇴하겠다. 그래서요, 남아있는 명이 7명이 남은 게 이제 7명이 된다는 거예요. 4명은 이미 자진 사퇴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7명이 그러면 명예퇴직하겠다. 퇴직금을 달라. 이거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합당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래는요, 이 11일 날 이 합당 이견도 다 조율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즉 당직자 승계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서 합당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합당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장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요, 20개월치 본봉을 인정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20개월치 봉급을 다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정황을 듣고 윤석열 당선인이 뭘 그런 사소한 일로 그러느냐라고 일축하면서 경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말이죠, 아주 급하게 이철규 의원 하면 뭐 이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인과 굉장히 가까운 의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윤핵관이나 비슷한 그런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현재 뭐 특별 보좌역을 맡고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을 급파했어요. 그래서 이 합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특명을 띄고 지금 여의도에 급파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철규 의원의 이 파견, 여의도 파견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철규 의원이 파견되면서 합당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지선도 배려했고, 그래서 쟁점 이견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은 빠르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이번 주 말 사이에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하자면 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합당 조율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용승계 문제. 그래서 7명 모두 승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각자 입사 연도가 있기 때문에 상식에 부합하게 직급도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합당이 되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합당된 후에 이제 이번에도 안철수 위원장도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당 출신들의 이제 배려, 즉 공천 문제가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끌 수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도 안철수 위원장도 인사 문제 가지고 불만이 있었지만은 바로 윤석열 당선인과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복병은 바로 뭐냐? 뭐라고 하면 이 막후 조율 역할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언론에 얘기했냐면요. 이제 합당이 되면 당이 하나가 되는데 누가 추천했다, 이게 어느 당에서 추천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국민의당 출신이라고 해서 좀 뭐 쿼타를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자리를 주는 이런 거는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또 복병이 계속해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이 부정적 시각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합당하면 정당이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건데 누구 추천이고 몇 명 들어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요, 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합당과 관련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런 갈등 요인이 있고, 이제 장관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 차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와대 수석직들,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 임명을 두고서도 갈등할 수 있다. 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전망. 왜 그러냐면 특히 말이죠, 안철수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오늘 국정 전반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 당선인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네요. 그리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 과학기술 분야, 중소벤처, 교육 분야에 대해서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다. 이 얘기는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약속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인사 과정에서도 또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좀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이든 이 윤석열 당선이든 간에 5년 정부,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위원장도 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기 당 대표를 노린다. 이거는 뭐 인정을 안 하든 간에 그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안철수 위원장도 계속 마이웨이를 로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윤석열 당선인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 후에 또 총선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는 간에 단임 정부기 때문에요, 이 윤석열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 같이 5년 후에 정권을 뺏긴다,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뭐 어차피 크고 작은 갈등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보다 나은 정부를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돌의 소지는 항상 있다. 문제는 뭐냐, 충돌이 있을 때 그 충돌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 이것이 국정운영 능력이고 바로 그게 정치력이다. 그래서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러한 국정운영 능력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력을 보여줘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이런 과정이 민주적인 정치 과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좋은 미래 비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자리를 몇 개 더 가져오느냐 아니면 양보하느냐,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정치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요, 이 김진태 강원 지사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갑자기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이 정식 용어로는요, 단수 추천됐다고 하는데, 단수 추천, 이게 결국은 전략 공천이고, 전략 공천이 단수 추천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력히 항의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5.18 민주화 관련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후보 자격이 문제될 정도의 발언이냐? 문제된 5.18 공청회엔 참석하지도 않았다. 차후에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밖에는 없다. 부당한 탄압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나간 게 죄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것이 문제라면 2020년 4.15 총선에선 어떻게 공천을 줬느냐?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위원장으로 실컷 일시키고 대선 이기니 토사구팽이냐? 그리고요,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요, 이런 밀시잡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저에 대한 공관위 결정을 취소하라. 공천을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고 딱 2명인 후보가 경선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과분한 일인 것이냐. 그렇게 될 때까지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좀 매끄럽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대구시장 이 경선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미 알다시피 김재원, 그 다음에 홍준표, 그리고 권영진 현 대구시장은 불출마.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갑자기 출마는 유형아 변호사가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장 선거가 굉장히 뜨거운 지금 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좀 대구시장 출마를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과 유형아의 공통점은요, 친박이에요. 왜냐하면 김재원 정무 수석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반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화 문제도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단일화 절대 안 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영아 후보를 좀 비판적 시각으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영아 만약에 변호사가 이번에 시장이 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이 소문이 대구 청가에 돌고 있다,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요, 유영아 변호사의 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수성 지역에, 즉 이 수성은 누구냐?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처를 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시장이 안 되면 결국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를 노린다는 그런 관측이 대구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공통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 목적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경위,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단일화 제의할 생각도 없다. 경선은 당원 투표 반영이 50%이기 때문에 당심에서는 홍 의원과 상당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당심에서 본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민심에서는 진다 하더라도 이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의원은요, 23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구수성을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유형아 변호사가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계속해서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오늘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 이준석 측 이 변호인을 갖다가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김철웅과 똑같은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공동정범. 그래서 이 단체는요, 자유대한호국단인데 이 대표는 오상종 씨가 대표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연기 변호사를 증거인멸, 증거조작 공동정범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오상종 자유국단 대표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의전 담당자이자 제보자인 장모 씨하고 그리고 이 김연기 변호사의
통화 녹음에 대한 녹취록을 언급하면서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유무를 확신시켜주는 자료다. 그리고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효력을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화 녹음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왜냐? 이 장모 씨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이 김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라며 이 안심시키는 대화, 이거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3년 7월 11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이 문제되잖아요. 이런 또 얘기를 한 것도 뭔가 짜고 치는 고스도 수상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2013년 8월 15일 술자리 금액을 거짓으로 말 맞추는 듯한 얘기로 추정되는 발언도 녹취록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김연기 변호사는 이준석 그리고 이 김철근과 함께 공동 정범이라는 겁니다. 증거인멸과 증거 조작에 있어서 공동 정범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이준석 변호인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연기 변호사는 이준석 또는 김철근과 공모한 공동 정범이라 판단된다. 김연기 변호사를 비롯 이준석, 김철근은 더 이상 거짓된 방법으로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취지의 이 고발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김연기 변호사는 자기 페북에다가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이거는 통화 녹취록 공개된 거, 이거는 통화 내용 중 극히 일부다. 관련된 전체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오전에 내놨다가 오후에는 추가적으로요. 대법원 1977년 9월 13일 선고 77도 997 판결. 단순히 타인의 형사 피의 사건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조사하는 정도의 행위로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증거의 현출을 방해해 증거로서의 효과를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증거인멸 등의 적극적 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 이 행위, 이것은 증거를 위조하고 또는 그 위조를 교사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 이준석 성상납 의혹, 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인용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최근에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선관위가 대대적으로 반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감사원에서는 지난달 25일 날 인수위에 보고한 보고서에서요, 공수처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공수처 그러면 뭘 감사하겠다는 거냐? 공수처 무단 통신 자료 조회, 이게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감사하겠다, 이러한 얘기로 감사원의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공수처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고 무능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이 공수처의 폐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될 시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